요즘 많이 쓰는 이 가스라이팅 당한다. 너는 게을러. 너가 말을 항상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았잖니. 너가 항상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거잖니. 나란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그냥 단정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당하기가 쉬워요. 안녕하세요. 너와 나의 F코드, 너 낳고 나혜란입니다. 오늘은 한 여성분의 사연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성악을 공부하다가 지금의 남편과 사랑에 빠져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건망증도 심해지고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늦은 밤에는 누군가 집 안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는데 남편은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착각이라고 합니다. 옆에서 항상 절 지켜주는 남편은 저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환청이 점점 심해져서 요즘은 외출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많이 심각한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떤가요? 사실 이 사연은 경악할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너 낳고 오늘의 이야기는 가스라이팅입니다. 제가 방금 소개했던 사연은 사실 실제 사연은 아니고요. 영화 속 주인공의 이야기를 재구성한 건데요. 영화 속 제목이 가스라이트, 가스 등인데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너 낳고의 주제 가스라이팅이기도 한 거죠. 이 눈치채셨겠죠? 요즘 많이 쓰는 이 가스라이팅 당한다 라는 말이 이 영화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이 영화에서 보면 사실 범죄자예요. 여자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빼앗으려고요. 여자를 정신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연에서도 여자가 누군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환청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환청이 아니라 집에 보물이 숨겨져 있었는데 남편이 그것을 훔치려고 사실 부인 몰래 밤마다 돌아다녔는데 이걸 부인이 이상하다고 하니까 야, 너 무슨 소리야. 아무런 소리도 난 못 들었는데 환청이야 환청. 너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몰아붙여요. 여자는 내가 미쳤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결국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조종해서 결국은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 않게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이런 것들을 가스라이팅이라고 심리학적으로 부르게 됐는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은 결국은 이 마음을 조종당하는 거거든요. 이 귀가 얇은 사람들, 좋게 말하면 조금 상대방을 잘 믿고 의존하는 사람들 당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게 문제는 사실과 다르게 나의 마음을 갉아먹고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찾고 귀인을 자책하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에게 의견이 종속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 제일 핵심은 뭐냐, 이 가스라이팅이 절대로 이 모르는 사이나 잘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거는 결국 그 사람한테 사실은 꼭 해가 되는지 가해자도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이 참 어려운 문제예요. 당하는 사람도 알아차리기 힘들 수도 있고요. 사실 알아차릴 수도 있는데 알아차렸다가도 내가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내가 이상한 거겠지 라고 생각하기가 쉽고요. 왜냐면 가까운 사이에서 널 위해서 해주는 얘기야.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세뇌시키기 때문에 당한다고 생각 못하죠. 그리고 말을 하는 사람도 실제로 좋은 의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핵심인 거죠. 건강한 관계라는 거는 이 사람의 의견이 맞을 수 있고 내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가스라이팅 당한다는 거는 어떤 관계 내에서 나도 모르게 결국 이 사람의 의견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 당연해져 있고 그리고 내가 다른 의견을 생각도 못할 만큼 상황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가족 사이에서도 가스라이팅이 일어날 수 있죠. 이게 안타깝게 말하면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서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지 않니? 너는 왜 항상 이러니? 맞는 말일 수 있는데 글쎄요. 부모의 욕심이거나 어떤 가족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죠. 그리고 연인 사이에서도 자기야, 자기는 항상 뭐 이런 거 같아 라고 하면 조언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나란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그냥 단정 지어지는 거거든요.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만약한 사람이 좀 더 당할 수도 있어요. 예. 항상 이 가스라이팅에는 you가 주체가 됩니다. 너가 어떻기 때문이야. 네가 이상하기 때문이야. 너는 게을러. 너가 말을 항상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았잖니. 너가 항상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거잖니. 라고 너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나는 주체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는 좀 화법이 다르긴 하지만 외국에서는 어떤 대화를 건강하게 할 때 이제 I 스테이트먼트, 내 기준으로 얘기를 전달하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너가 늦기 때문에 요즘에 마음이 좀 속상해. 뭐 나는 너가 좀 관계 소홀한 것 같아서 많이 힘들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어색하긴 해요. 아무튼 가스라이팅을 의심해봐야 되는 상황이 뭐가 있냐. 시중에 가스라이팅 자가 진단지도 있긴 한데요. 이거를 뭐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흔한 경우는 이런 거죠. 그 사람 의견대로 일이 자꾸 진행이 된다. 그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엔 항상 잘못한 게 없는지 뭔가 위축이 된다. 그 사람이 윽박지를까봐 나도 모르게 상황을 거짓말까지 하게 된다. 뭐 이 정도 되면 건강한 관계라고 볼 수 없겠죠.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을 잘하게 되는 가해자의 특징이 있을까? 흔히 나르시시스트, 그러니까 자기애적 인격장애, 이 나르시시스트가 가스라이팅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릴 정도로 자기애적 성향이 너무 강하면 자기를 너무 아끼기 때문에 결국은 남에 대한 배려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그 중에 큰 특징이 내 이익 위주로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타인을 지배하고 조종해서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게 편하게 만들려는 나르시스트의 욕구와 또 뭔가 어떤 사람에게 의존하고 싶고 누군가의 확인을 받아야지 안심이 되는 사람들이 딱 맞아떨어지면 가스라이팅이 일어나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단계는 관계가 우선 있어야 돼요. 야, 내가 그래 너 잘 아니까, 내가 너의 편이니까 이런 얘기도 해주는 거야 라고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기억을 왜곡시키는 거죠. 너는 항상 뭐를 잘못하는 것 같다. 사실과 다른 점을 부각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뭔가 내가 잘못했나라고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해지는데 그 다음에 둘의 관계가 아주 밀착화됩니다. 야,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마. 내 얘기가 맞는 거야. 둘의 관계로 고립되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맞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알게 모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딱 알아채기가 쉽진 않아요. 자각하게 된다면 멈춰야죠. 멈출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관계 종식 선언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족이랑 연인이랑 이런 관계를 종식하라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아닌 경우도 많지만 자기가 가스라이팅, 우리가 심리학적 용어로 좀 전환시킨다면 매니퓰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조종하는 사람을 매니퓰레이션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조종하면서도 조종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으면 그 사람한테 그거를 직면시켜줘야 됩니다. 너는 항상 나를 위해서 내가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원하는 바야. 너의 의견을 충분히 알겠고 고맙긴 한데 나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물론 저항이 엄청 나겠죠. 뭐 가족관계라면 야, 내가 너 생각해서 얘기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연인이라면 와, 너 어떻게 사람의 배려를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 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단계를 같이 지나가야지 건강한 관계로 같이 갈 수가 있고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끝까지 주장한다. 건강한 관계가 아니죠. 그건 뭔가 어쩔 수 없이 시간과 거리를 두어야죠. 자기 마음을 위해서. 이거는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는 대체적인 의견이 아니고 그 둘 간의 관계에 오묘하게 벌어지고 있는 병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관계를 끊어줘야 돼요. 그 잘못된 고리를. 그래야 함께 건강한 관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스라이팅과 애정을 어떻게 구별하냐?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다 생각하면은 뭐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거, 뭐 내가 충고도 못 해주고, 뭐 무서워서 말 한마디 하겠냐? 이게 그 어디까지가 애정 관심이고 어디서부터가 가스라이팅인지 모르겠다. 물론 무 자르듯이
딱 나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과 미저리, 집착이 다른 것처럼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우선 조언 충고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옳은 방향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방향인지 내가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인이라면. 아이라면 좀 다른 얘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보기에는 너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아니야 내 생각에는 이런 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의견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봐야지 상호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건강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고, 보통 이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범죄를 거론할 때 영혼을 파괴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나도 모르게 영혼을 아프게, 내 자존감을 떨어지게, 내 판단력을 흐려지게, 이렇게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꼭 이 한 번쯤 내가 이 상황이 객관적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반복적이지 않는지, 내 마음이 저항감이 많고 힘들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다시 만날게요.